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법령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심사입니다. 예. 결산심사는 국토부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 과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가 그렇게 관여돼야 됐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2012년 당시에 그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그 양산집에 있는 게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때문에 그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소송까지 갔습니다. 국토부가 한 게 아닙니다. 양산시와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분명히 법령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왜 될 게 없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도 이런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업무는 지자체의 사안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토부의 결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불법 증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이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사항이었으며 신고가 완료됐다고 확인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혹시 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요소가 있는지는 살펴보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결산이 아니라 국감이나 아니면 운영위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야 국토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부대 의견과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 나오는 관저의 불법 증축 위치하고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는 21g을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가 이것을 증축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종합건설사가 그 증축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은 명의를 도용했느냐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 종합건설사의 대표 이야기에 따를 때 본인들이 건축을 하겠다라고 신고했던 시점에서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했다라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안을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조치를 검토해라. 이것이 부대 의견의 취지입니다. 이게 부대 의견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대 의견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좀 드린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공 자격이 없는 곳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증축을 했느냐, 이때 명의를 도용했느냐, 그 공사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했느냐, 건설산업법 위반을 했느냐, 이 사안들, 즉 증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불법 소지가 일어났느냐를 국토교통부가 소관 담당 부서인이 이를 확인하고 대한 조치를 취해라.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대 의견을 지금 제시하된 대로 저희가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5개의 증축 사항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저희도 떼봤죠. 다. 이거 왜 못 떼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양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9월 5일에 증축됐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상 용산구에서 떼본 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 중에 불법이 있었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는 이게 그 지자체 고유 사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23년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위반 심사 기준 4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편 법령 위반 심사 기준 세부 기준에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마지막에 보면 위임과 위탁은 권한이 이관된다는 점에선 권한의 이양과 유사하나 위임 위탁 이 경우에는 위임자 위탁자가 비용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이양받는 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권한의 이양과 구분이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양할 수 있는 위임과 위탁을 받았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이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곳은 아닙니다.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지자체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지금 이 담당 키스콘을 통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이 대통령 관저가 불법적으로 증축됐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국민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토위가 나서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에 참가했던 인테리어 업체, 이 업체가 명의를 도용했느냐, 그 과정에 있었던 종합건설사는 과연 이 법을 위반을 했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건데, 내용도 보면 의혹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돼 있지 우리 위원회에 뭔가를 제출하거나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위원회가 이 정도도 못 봤습니까?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